그래서 두 개를 오늘 동시에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는 정석책에 나와 있는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긁어 모으고 살을 좀 더 붙여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수책에 대한 얘기는 현재 수상교육과정에서는 딱히 언급을 하지는 않아. 근데 정석책에서는 실수라는 이름으로 실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풀어놓긴 하거든요. 5단원에서. 근데 거기 있는 내용도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해 가면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테마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켤레복소수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켤레복소수. 이 켤레복소수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켤레라는 단어에다가 복소수라는 단어가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 복소수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죠. 뭐라고 배웠죠? 그렇지. A 플러스 BI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을 총망라하게 되는 수체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 앞에 켤레라는 단어가 붙어요. 켤레.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켤레라는 단어를 쓰지? 그렇지. 양말 살 때, 신발 살 때,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분명히 신발 두 짝을 모아놓고 하나로 묶어서 켤레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그냥 묶어서 한 쌍이에요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였을까? 왜 꼭 켤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다르게 생겼으니까. 두 개가 다르게 생겨서? 그러면 너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다니는 거야? 어떤 점이 다를까? 이렇게 오른쪽 신발은 이렇게 굽어있고 왼쪽 신발은 이렇게 굽어있고 맞아요. 즉 둘이 똑같이 생겼었다라면 그냥 하나의 쌍으로 묶어낼 수 있었을 텐데 똑같지는 않아. 하지만 형태가 무언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즉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다. 유사한 것들을 묶어놨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유사한 형태의 복소수들을 묶어서 켤레복소수다라고 지금부터 이름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지금부터 하나의 복소수를 Z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를 A 플러스 BI다. 물론 A, B는 정수다라고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녀석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수.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겨낼까? 유사하게 생긴 숫자다.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 복소수잖아요. 그럼 얘가 복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여기 보이는 허수단위란 말이지. 즉, 이 허수단위는 반드시 없어지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허수단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와 유사하게 생긴 숫자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유사함을 만들게 될 때 이 허수단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허수단위 포커스를 맞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앞에 있는 A,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 그렇죠. 실수 부분에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냅둔 거야. 그리고 허수단위, I도 그대로 그냥 쓰고 허수단위 앞에 있는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 역시 똑같이 적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연결하는 부호 있지? 그 부호만 반대로 바꿔준 거. 그러면 두 개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똑같이 생겼죠? 근데 부호만 반대로 바뀌니까 똑같은 숫자는 아니지? 유사한 숫자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앞에서 썼던 Z라는 복소수의 켤레복소수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게 되냐면요. 켤레복소수라고 부르는 거는요.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반대인 수다라고 우리는 하나로 정리를 해서 부르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켤레복소수를 단순하게 한 줄 요약하면 요 말 한 줄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요걸 통해서 이제 각종 파생되는 몇 가지 얘기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해볼 거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 켤레복소수를 가지고 지금부터 뭘 해보게 될 거냐?
켤레복소수의 특징들을 몇 가지 잡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특징은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즉 우리가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복소수 z라는 녀석을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형태로 앞에서처럼 적었다면 이때 이 z라는 녀석의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는 애는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쓰게 될지 알아요, 혹시? 네. z라는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뭐라고 써야 될지 알아요? A-bi. 그렇죠. a-bi. 그럼 이 a-bi라는 요 모양을 우리는 앞에 a 플러스 bi는 z라고 이름 붙였죠. 뭐라고 이름 붙여줘야 될까? 하고 고민을 했더니 이런 기호를 만들어내게 되더라. z의 위에 막대기를 하나 그리더라. 확인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기호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읽게 될 것이냐? 발음 기호 그대로 z 바라고 읽게 될 겁니다. 바. 발음을 좀 더 예쁘게 해보자라면 이 바라는 거는 B-A-R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Z 바로 쓰는 것이 바로 Z라는 녀석의 켤레 복소수다라고 우리는 표기를 해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예를 들어볼 거냐면 내가 만약에 3-4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보래요. 뭐가 되죠?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6i 플러스 3이에요. 켤레 복소수 만들어 보래요. 뭐가 되죠? 6i.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도 허수 부분만 따라가면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4i라고 써볼 겁니다. 켤레 복소수 만들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7이라고 써볼 겁니다. 켤레 복소수 만들면요. 그렇죠. 왜 이거 마지막 거는 그냥 7일까? 0에 마이너스. 그렇지. 0에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일반적인 복소수와 순허수, 허수들 같은 경우는 켤레 복소수가 붙으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확인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수잖아요. 실수를 가지고 켤레 복소수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더니 똑같은 게 나왔죠? 그 이유는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 실수라는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켤레 복소수는 여전히 똑같이 생긴 실수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한 번쯤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나 이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책에 있는 게 좀 짧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요거 이제 지금부터 예 들어가면서 보여줄게. 자, 잘 보세요. 내가 4-7i라고 썼어요.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찾으라 그러면 뭐가 되죠? 그렇죠. 4 플러스 7i라고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보는 4-7i를 z라고 이름을 붙이면 여기 보는 4 플러스 7i는 뭐가 되지? z에 그렇죠. 바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자, 다시 4 플러스 7i 보이죠? 이걸 가지고 내가 다시 켤레 복소수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렇죠. 4-7i가 될 것이고, 그럼 얘를 다시 보면은 z 바를 다시 바한 거죠. 확인됩니까? 근데 생겨먹은 꼴들을 보아하니 처음 나와 있는 애랑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애가 똑같더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우리는 첫 번째 성질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성질이냐? z라는 복소수를 바하고 다시 바했어요. 켤레에 켤레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뭘로 바뀝니까? 원래 있던 애로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4 플러스 7i에다가 플러스 4-i를 할 겁니다. 얼마가 되죠? 8 플러스 6i. 그렇죠. 8 플러스 6i가 되는 거지.
이때 여기 있는 8을 계산하는 방법은 4 더하기 4죠. 즉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 6을 만들어낸 거는 허수 부분인 7 빼기 1을 계산해서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하나의 복수수를 지금부터 알파라고 이름 붙이고요. 여기 있는 하나의 복수수를 베타라고 이름 붙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는 이쪽에 나와 있는 결과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엔 거꾸로 알파 바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뭐가 되죠? 그렇죠. 4-7i가 될 것이고요. 다시 베타 바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가 되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는 두 개를 더 해볼 거예요. 뭐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죠? 즉 얘네 두 개를 더했더니 알파 바에다가 플러스 베타 바가 돼버렸던 얘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 볼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거예요. 8 플러스 6i가 알파 플러스 베타였지? 그럼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한 거를 지금부터 바 해볼 겁니다. 혈례복수로 바꾸란 얘기죠? 그럼 얼마가 되죠? 그렇죠. 8-6i가 돼버리죠? 이랬더니 다시 얘랑 얘가 어때요? 그러면 요 위에 있던 알파바랑 베타바 더한 게 더한 다음에 켤레 만든 거랑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네 둘이 같잖아요. 근데 요 놈은 이거고 요 놈은 얘잖아요. 아, 네. 그러면 얘랑 요 놈이랑 그렇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성질이 등장합니다. 뭐가 될 거냐? 알파 바랑 베타 바를 더할 거예요. 켤레끼리 더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켤레하기 전에 먼저 더해버린 다음에 켤레복소수로 만들어도 같은 결과 나온다. 그럼 반대로 알파 바에서 베타 바를 뺄 겁니다. 확인? 중간에 더하기를 빼기로 바꾼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켤레 만든 거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겠죠? 확인해 보자고요. 계산 결과 중간에 지우고 여기만 빼기로 바꾸자고요.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뭐가 되죠? 그래, 8i가 나오게 되죠? 확인돼요? 그럼 얘를 켤레로 바꾸면 그렇죠. 이게 지금 얘잖아요. 확인되죠? 천천히 가. 자, 그럼 다시 이쪽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바꿉니다.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 i가 돼버리죠? 이거 뺀 게 얘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편한 쪽을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도 예제를 또 만들 거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예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해볼까?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하나의 복소수를 적어보자고요. 보이시죠? 자, 이때 나는 지금부터 이 분모에 나와 있는 애를 알파, 분자에 나와 있는 애를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써는 이 분수는 뭐분의 뭐죠? 알파분의 베타라고 써도 되죠? 자, 그럼 이 알파분의 베타를 켤레로 바꿀 겁니다. 확인됐죠? 네. 그럼 자,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전체를 켤레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일단 여기 1-i로 바꿔야 되겠지. 네. 분자는? 1 플러스 i.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요 꼴들을 봐봐. 어떤 꼴이야? 얘가 뭐니? 알파의 바지.
네. 얘는 아, 베타의 바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체 분수를 만든 다음에 켤레를 취했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 분모와 분자를 켤레 만든 걸로 합쳐놓은 거랑 똑같아. 맞지?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나? 좀 뭔가 좀 애매하지? 자, 방법을 바꾸자. 숫자를 좀 더 복잡하게 적어볼 거야. 계산은 현이가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생긴 하나의 복소수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알파를 3 플러스 i로 쓸 거고요. 베타를 2 플러스 3i로 쓸 거예요. 확인되니? 그럼 지금 만들어진 얘는 결국에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 거지? 실수할 겁니다. 실수할 거야. 그럼 분모 뭐 돼요? 10이요. 얼마? 아닌가? 10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져. 10분의 분자는요? 일단 그 다음에 3 곱하기 5 맞아? 뭔가 이상하지? 9 얼마가 돼야 돼? 9가 9에다가 응. 7?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가 알파분의 베타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알파분의 베타를 켤레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보니 얘를 켤레 복소수로 바꾸라는 얘기지. 어디를 바꿔주면 돼?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같은 게 되지. 확인됐어요? 좋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알파가 얘였고 베타가 이거란 거 알고 있지? 이 상태에서 알파 바를 만들어 보자.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그렇죠. 베타 바를 만들어 보자. 2 마이너스 3i.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바 분의 베타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i 분의 2 마이너스 3i. 자, 실수하자. 분모는요? 10분의 9 마이너스 7 계산한 거 맞아? 아니구나. 그럼 10분의 알았어. 그냥 마이너스를 묶으면 그냥 된다고 생각했어. 안 되지. 여기 앞에 부호가 달라지니까. 잠시만. 계산하면. 천천히 해. 플러스 i. 일단 9는 좋아. 3 플러스 똑같은데? 응? 3 플러스 이렇게 돼? 3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9랑 1하고 2하고 네. 좋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결과 얘랑 얘 봐봐. 같아 달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유리수 분수 만들고 켤레복수수를 전체를 하나 켤레복수수로 분자 분모 따로 만드나 같은 결과 나온다는 얘기지? 네. 여기서 계산을 하는 세 번째 성질 어떻게 되느냐? 알파분의 베타를 전체를 바를 한 거랑 결국에는 알파 바랑 베타 바랑 계산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세 번째 특징까지 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자, 그럼 네 번째 특징. 네 번째 특징은 여기 보이는 요 예제를 그대로 가져갈 거야. 알파랑 베타 똑같이 그냥 놔. 자, 그 상태에서 알파와 베타를 곱한 거 만들어 볼 거야. 뭐가 되죠? 암산. 3 3. 플러스 11 그렇지. 맞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 베타의 바를 만들어 보자고. 뭐가 되죠? 마이너스 11 그렇지. 자, 그러면 이번엔 요겁니다. 알파 바에다가 곱하기 베타 바 할 거예요. 뭐가 돼요? 밑에 써놨죠? 똑같이 돼요. 3 마이너스 11i 똑같이 나오지.
그럼 결국 또 똑같지? 네 번째 성질. 알파와 베타를 곱한 다음에 바를 한 거랑 알파를 바하고 곱하기 베타를 바한 거랑 같은 게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써놓은 요 네 가지 성질을 어차피 예제들 만들어서 우리 같이 본 거잖아. 그냥 지우고 이쪽에서 정리를 한꺼번에 해버리자. 자, 다시 그러면 첫 번째로 나왔었던 성질이 뭐였죠? Z바라고 돼 있는 켤레복소수를 다시 켤레복소수 만들었더니 Z로 돌아오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알파에다가 베타라는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다음에 바를 했더니 결국에 얘는 알파 바랑 베타 바를 더한 거랑 똑같더라. 동시에 알파에서 베타라는 복소수끼리 빼고 켤레를 만들었더니 알파에서 바한 거에서 베타 바를 뺀 거랑 같더라. 확인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곱하기 먼저 써보자고. 알파와 베타를 곱한 거를 바했더니 얘는 알파 바에다 곱하기 베타 바를 계산한 거랑 같더라. 자, 그 다음 네 번째. 알파분의 베타라는 녀석의 켤레복소수를 만들었더니 얘는 각각의 분모와 분자를 따로 켤레복소수로 만든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성질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살을 조금 더 얹어볼 거야. 잘 봐. 우리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자. 알파 만들어 놓은 거. 지금부터 알파분의 1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뭐라고 써야 되죠? 이거 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실수할 겁니다. 10. 그럼 10분의. 네, 3-i. 그렇죠. 3-i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근데 여기서 이 3-i가 뭐죠? 켤레복소수로 지금 현재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얘를 10분의 알파 바라고 쓸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어려워. 잘 봐야 돼. 여기 있는 이 10이라는 녀석 우리 실수하면서 만들었지. 실수화하면서 만들었지.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만든 거지. 네. 확인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지금은 10이니까 네. 10 대신에 얘를 넣어도 되지. 네. 그럼 주어진 식은 알파에다가 알파바를 곱한 거분의 알파바가 돼버리지. 여기까지 이해돼? 약분하고 나면 원래대로 그냥 알파분의 1 돌아가 버렸지.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 예제나 놓고서 보는 식에는 의미가 없어. 아무 식에나 마구잡이로 통용되는 예제는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결국에 바꿔 대입하면 없어지고 알파분의 1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알파와 알파바를 곱한 게 1이라는 전제를 붙여보는 거지. 제곱해서 더하면 1 된다는 얘기야. 네. 확인됩니까? 네. 만약에 1이라면 우리는 알파바라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지? 알파바요. 알파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 네. 네. 그치? 네.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얘네 두 개가 곱해진 게 얼마인지만 알고 있다라면 각각의 켤레복소수들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알파와 알파바 좀 헷갈리나?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뒤로 가서 보자. 어차피 2차 방정식 가면 허근에 대한 얘기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요 기본적인 네 가지 성질들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 퀴즈야. 지금부터 내가 말로 얘기해 볼 거거든. 한번 천천히 따라와봐. 알파 여기 보이는 요 두 번째 성질에서 보는 거다.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실수야. 네. 그래도 이거 성립할까? 둘 다 실수요? 응. 네. 성립해? 네. 그쵸. 허수 부분이 0이 돼버리면 켤레 만드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니까. 확인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실수야. 실수요? 성립할까? 둘 다 실수인데 성립하고요. 응. 아니요. 안 한다? 이유는? 해봤는데 안 돼요. 뭐랑 뭘로 해봤어? 3하고 2. 3하고 2? 그럼 알파가 3, 베타가 2? 아니요, 저죠. 네. 그럼 3에서 2 빼면? 알파가 3이니까, 되네요. 헷갈렸어요. 되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가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적어놓으면 간혹 가다가 나중에 기억이 좀 흐릿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알파랑 베타라는 애들이 실수로 등장하잖아? 만약에 뭐 알파는 3, 베타는 뭐 2-i 이런 식으로 실수와 복소수의 연산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게 되면 간혹 가다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뭐예요? 이상해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해.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확인되죠? 즉 우리가 보고 있던 모든 수체계 안에서는 결국에는 다 써먹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요 경우 하나만 주의하면 돼. 분모 알파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네, 그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믿어도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한 얘기에서 한 걸음 더 한번 나가 보자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 이제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 거야. 내가 알파라는 하나의 이렇게 할까? Z라는 하나의 복소수를 지금부터 A 플러스 BI라고 적어볼 겁니다. 확인됐죠? 그 다음에 W라는 하나의 복소수를 만들고 얘를 C 플러스 DI라고 적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복소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Z에다가 내가 Z 바를 곱할 겁니다. 결과가 뭐가 될까요?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죠. B의 제곱.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A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한 결과는 언제나 0보다 이상이 되겠죠? 네.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쵸? 어차피 정수 부분과 허수 부분, 실수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잖아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0보다 이상인 실수라는 결과물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되니? 믿어도 돼?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Z에다가 더하기 Z 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가 되죠? 2A가 돼버리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2A라는 결과는 항상 0 이상일까요? 아니요. 이번 건 상관이 없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번 거는 그냥 실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Z에서 Z 바라는 켤레 복소수를 뺄 겁니다. 뭐가 되죠?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얘는 무슨 수라고 불러야 될까? 저요. 허수? 순허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Z분의 Z바입니다. 뭐가 될까요? Z분의 Z분의 네.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건 써볼까? A 플러스 BI 분의 A의 제곱에 A 마이너스 BI. 실수하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지?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수라고 불러야 될까? 저거요? 둘 다? 그러니까 그냥 복소수라는 이름으로 붙여버리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케이스들 안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지. W는 하지도 마. 그냥 Z만 갖고 가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확인을 했어.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조건을 달아볼 거야. 첫 번째, 일단 이쪽 걸 지우고, 이쪽 걸 싹 지우고,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붙여볼 거냐면요. Z라는 복소수가 실수라고 붙여볼 겁니다. Z가 실수야. Z가. 네. 그럼 이 말은 누가 0이 되는 거니? 그렇죠. B가 0이 된다는 얘기 되겠죠? 확인됩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세 가지 연산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찾아볼 거야. 네. 기억부터 무슨 수가 되죠? 그렇죠. 니은은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죠. 디귿은요? 0이요. 실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0이 되는 게 맞겠죠. 네 번째는요? 저거요? 네. 실수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Z라는 녀석이 이번엔 순허수입니다. 순허수라는 얘기는 누가 0이 되는 거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고. 그렇죠. A가 0이 되고 B는 0이 되지 않겠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기억의 결과부터 봅시다. 기억. 무슨 수가 되죠? 저거요? 네. 실수요. 실수. 구체적으로 말하면 0 이상인 실수일까요? 아니면은 0보다 큰 실수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실수일까요? 0 초밥? 0보다? 그렇죠. 큰. 즉 0보다 큰 실수. 다시 말하면 양의 실수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과는요. 두지요. 0. 네, 그냥 0 실수. 정확하게는 0이라는 실수. 세 번째는요. 허수. 좀 더 구체적으로 순허수. 좋아요. 자, 네 번째는요. 네 번째요. 네, 실수요. 그렇죠. 실수.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네 번째 경우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번째. 실수라고 했죠? 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0보다 큰 거예요? 이상인 거예요? 뭐 아니면 음수예요? 아니면 0보다 이한 거예요? 뭐 아니면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저거요. 네. 원래 이거 쓰지 말고 그냥 했어야 되는데 쓰니까 그냥 보고 해석을 해버리는구나. 저거는 0보다 작아요. 확실합니까? 한번 더 볼게요. 0이니까 마이너스 1?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확인돼요? 근데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냥 음의 실수로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죠. Z가 복소수입니다. 정말로 복소수 형태를 다 가질 거예요. 그러면 A가 0이 되지 않고요. B도 0이 아니겠죠? 네. 이 경우에서 기억 무슨 수죠? 저거요. 이제 완전히 구체적으로 양의 실수. 그렇죠. 무조건 양의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니은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양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수예요? 실수. 실수. 0이 아닌 실수가 되겠죠? 네.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이제 순환수.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 저거는 복수수. 그냥 복소수. 이런 형태를 가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걸 물어보냐면요. 여기 보는 네 가지 예제를 썼죠. 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한번 적어볼까요? Z라는 복소수를 만들고
제곱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우리?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i가 돼버리는 거지? 네.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조건 따라갈 겁니다. z가 실수야. 무슨 수가 만들어지죠? Z가 실수는 네. 이제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아니요. 그냥 실수예요. 왜냐면 z가 실수면 a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아, 네. 실수는 0도 포함이 되니까. 자, 2번의 경우라면요. 2번이요. 네. 승부수라는 음의 잠시만요. 음의 실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세 번째, 미음. 복소수면요. 복수수. 그렇죠. 그냥 복소수. 이렇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많이 적어놨거든? 여기 이제 요 1, 2, 3번 돼 있는 데만 보는 거야. 이쪽을 보면 좀 특이하게 생긴 애 보이는 거 없니? 특이하게 생긴. 내가 써놓은 것 중에 좀, 이거 좀 특별해 보인다. 특이해 보인다 싶은 거. 특별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만 걸리면 뭐, 마음에 드는 대로. 개수 상관없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좋아. 또요? 어디? 음의 실수. 내가 빨간색으로 써놔서? 아니면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이니까 좋아. 또? 요거만?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왜 골라보라고 했냐면 Z가 어차피 복소수지. 네. 근데 사실 실수라고 놓는 순간 얘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들이라 특별한 게 없어. 왜냐면 어차피 허수 부분이 사라지고 A만 갖고 할 건데 A 곱하기 A 하라는 얘기고 A 더하기 A, A 빼기 A 하라는 얘기고 A분의 A 하라는 얘기고 그치? 이쪽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근데 이 순호수가 돼버리는 순간 잘 보잖아? 웃겨. 곱했더니 양의 실수가 되고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되고 켤레로 만들었더니 음의 실수가 되고 뺐더니 순호수가 되고 더했더니 실수가 되면서 뭔가 특정한 규칙이라는 게 없이 그냥 계속해서 변해 뭔가. 복소수끼리 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호수라는 형태가 돼버리게 되니까. 확인되죠? 즉 다시 말하면 문제가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거라는 거야.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Z와 Z바를 곱했더니 양의 실수가 됐대. Z가 무슨 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무슨 수가 될 수 있을까? 순호수. 두 번째 실수. 복수수는 되면 안 되지. Z와 Z바를 곱했더니 네. 양의 실수가 됐대. 네. 그러면 요게 돼도 되잖아. 네. 얘가 돼도 되잖아. 네. 얘도 둘 다 0이 아니면 이거 왜 양의 실수라고 써놨냐 우리? 아, Z와 Z바. 그렇지.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지? 다 될 수 있지? 네. 다 가능한 거라는 거지. 왜냐면 양의 실수. 이때 A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얘도 무언가 특정을 짓기는 힘든 상태야. 근데 잘 골랐어. 요 경우 잘 골랐어. Z분의 Z바를 계산했어. 네. 그랬더니 그 결과물이 음의 실수가 됐대. 그럼 Z가 무슨 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구분이 탁탁탁 되지.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네. 얘 아니면 얘일 거란 얘기지. 네. 그러면 결국 Z라는 복소수가 실수거나 순호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형태를 취하게 되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원래 정확하게 얼마인지 줘놓고 계산을 해라가 아니라 계산된 결과를 보고 그 숫자가 원래 뭐였을까를 유추하게 만드는 형태들로 이제 성질들을 배우고 나면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어디요? 아니 이제 문제가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즉 성질들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물을 통해 원래 어떤 수인지를 유추하는 거를 이제부터 해볼 거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찾아놓은 얘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보고 어떤 수인지 처음에 뭐였는지 확인이 될 거니까. 네. 근데 이걸 할 수 있겠어? 이거 그때그때 할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지금처럼 무언가 추리하는 문제. 세 번째, 이제 원래수, Z라는 복소수의 유추를 하는 방법 자체는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버려. Z를 A 플러스 BI라는 형태로 일단은 가정을 해. 가정 후에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거야. 직접 맞춰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대충 어떻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Z를 제곱했더니 이게 음수래요. 네. 이때 Z가 무슨 순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Z를 제곱. A 플러스 BI라고 일단 설정을 해놓고 Z를 제곱하는 거지. 그랬더니 A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B I. 근데 얘가 음수잖아. 그러면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되겠지? 네. 그러려면 첫 번째 A가 0이거나 두 번째 B가 0이거나 세 번째 둘 다 0이거나. 그럼 A가 0이면 주어진 숫자 Z를 제곱한 거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B가 0이면 Z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둘 다 0이면 Z의 제곱은 0이 돼버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음수라는 조건은 여기겠지? 그러니까 결국 Z라는 복소수가 BI겠구나. 그러니까 뭐다? 순호수겠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의 정체를 유추해 나가는 거야. 할 때도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왜냐면 외울 거 아니잖아. 네. 사실은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5개만 적어놨잖아. 네. 더 나올 수 있겠죠, 얼마든지. 세제곱도 가능할 것이고. 네. 혹은 Z라는 복소수 내가 하나만 쓰고 원래는 W까지 써놨었지. 네. 2개 가지고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문제를 꼴라고만 맘먹으면 얼마든지 못 꾸겠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다 생각한다라면 하지 말고 직접 해라. 이게 낫다라는 거야. 복소수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Z라는 녀석을 우리가 유추해 나가게 되는 경우라면은 기본적인 성질들을 외우는 상태에서 이 유추하는 문제들은 그냥 직접 맞춰서 하나씩 계산하는 쪽으로 문제를 따라가 보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이 내용은 필요가 없겠지? 근데 요거 하나는 기억을 좀 해줘. 뭐냐면 Z를 제곱한 게 음수잖아요. 그러면 Z는 그냥 순허수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지금 예들어오는 요 논리에 따라서 나온 거니까 요거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라서 알고 있으면 조금 줄여줄 수 있잖아,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얘들 중에 요거 하나만 외우자. 다른 건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직접 하는 걸로 가시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복소수에 대한 얘기,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들은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끝났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로 활용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정석책 꺼내봐. 그래서 정석책에 우리 안품 페이지가 105쪽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맨 마지막 페이지 105였니? 106이었니? 105 맞아요? 그럼 거기 있는 문제 한번 기본 문제 볼래? 어때? 그냥 켤레 복소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얘기하고 있지. 어떻게 보여요? 응? 뭘? 이거 임을 보여라? 아까 얘 들었잖아. A를 알파를 뭐라고 했어? 숫자로 예를 들었었잖아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네. C 플러스 DI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써내려가서 둘이 똑같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두 번째 거. 당연하지. 똑같이 생긴 공통인수가 보이면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거지. 확인돼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 단순하게 물어보고 있는 거 확인되죠? 특별한 얘기 없죠? 또, 왜?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 아니요, 아래 게한게 있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럼 그거까지 봐봐. 보고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심플한지. 이것도 인수분해 돼요. 오케이. 그러면 RPM도 한번 꺼내볼까? RPM이요? RPM에서 심화 유형 쪽에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야 될 게 있을 거야. 내 기억이 맞으면 문제 안 빠졌을 거야. 여기요? 여기는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Z 봐. 어떻게 할 거야? A-BI, Z, A 플러스 BI. 전개 싹해서 4 나오게 A, B 값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오, 네. 특별한 거 없지? 여기는. 이쪽이야, 이쪽. 자, 유형 12는 기본적인 성질들 얘기하고 있지. 네. 자, 유형 13은요. 이 문제를 그냥 봐. 알파, 베타 나오고, 아까 했던 거.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 등장하는 거잖아. 네. 그지? 근데 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보잖아. 켤레 복소수 2개 더했더니 뭐 2 플러스 y고 곱했더니 막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거 찾으라고 막 시키고 있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개해서 비교하면 돼. 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가 나왔다고 해서 뭔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이 문제 하나만 보고 가자. 350번. 저거는 한번 같이 좀 해봐야 돼. 자, 350번 문제 한 번만 불러주세요. Z랑 W에 대하여 Z에다 Z 바가 W랑 W 바가 Z 플러스 W는 EI요. EI 네. 그때 Z 플러스 Z분의 1이랑 W 플러스 1의 합. W분의 1에 더한 거 이게 얼마냐고? 맞아? 네. 어떻게 풀까? 이거요? 응. 일단 일단 Z만 A 플러스 BI라고 해놓고 2번 문제에서 여기서 그렇게 해도 돼. 그래서 넘겨갖고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 그 다음에 W를 C 플러스 DI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연립해도 돼. 근데 네. 너무 빡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꼭 반드시 이렇게 직접 맞춰 나가서 하는 방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문제가 이제 이거거든. 여기가 사실 얘도 되게 심플한 형태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니까. 진짜 복잡한 문제로 넘어가면 이렇게 쓰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식 쓰는 데만 이렇게 한 줄, 두 줄만 내려가는데 종이 모자라서 못 풀어. 짜증나고 손 아프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복소수에 기본적으로 어차피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들이지 전부 다. 다시 말하면 등식이야. 그지? 등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Z라는 복소수가 뭐야? Z 바분의 2지? 여기. 네. 그 다음에 W는 뭐야? W의 바분의 2지? 응.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얘랑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지? 네. 연결해봐. Z 바에다가 분의 2에다가 더하기 W 바에다가 분의 2를 계산하면 이 아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저 잠깐 놓쳤어요. 놓칠 게 뭐 있어? Z 대신에 대입하고.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잖아.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얘가 이거. 나는 뭐예요? 네. 등식의 성질이 영은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식은 Z 바 분의 1 더하기 W 바 분의 1이 뭐야?
i.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식 전체를 켤레하면 여기도 켤레하면 되지? 그러면 켤레했어. 마이너스 i야. 이거 켤레하면 z분의 1이지? 네. w분의 1이지? 잠시만요. 내가 이거 안 가르쳐줬나? 이거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잠시만요. 저. 응. 네. 했어요. 됐어요. 자, 내가 이거 지금 하나 추가로 얘기해 줄게. z분의 1이라고 돼 있거든? 이거를 바하잖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z 바 분의 1이야. 1도 네. 1도 어차피 바가 되는데 바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그 성질 지금 여기다 적용한 거야. 네. 저거 통분한 다음에 아, z랑 w 한꺼번에 z 플러스 w? 아니요. 통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네. 근데 저는 어. 뭐지? Z 저기다가 Z 바를 통분해서 z에다 z바를 통분했다? Z에다 아, 여기를 z랑 z바 분의 z로 이렇게? Z 바야. z바. 그 다음에 w에다가 w 바를 한 거 분의 w 바. 그다음에 저거 바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2분의 z 플러스 z바 플러스 w 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i 이렇게. 이것도 상관없어. 이건 문제마다 이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이 방법 있지? 이렇게 바꿔서 보는 방법.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식을 돌려먹기가 좀 편한 거거든. 그래서 일부러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좀 이런 거 나오면 굳이 할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 같이 하나 더 기억을 해줘.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어. 이제 남은 일은 문제 풀면서 계속 익숙해져야 되는 일만 남은 거야. 확인되셨죠? 자, 그럼 오늘 원래 수체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오늘 켤레 복소수하면서 너무 내가 혼자 떠드는다 막. 그래서 수체계를 이렇게 합시다. 주말이잖아요. 딴 과목 공부할 시간 충분해?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 아니 모자라?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솔직히 말해. 괜찮아. 괜찮아요. 시험 공부하면서 추가 숙제는 좀 할 수 있겠어? 추가 숙제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정석에서는 숙제 없어. 나 우리 5단원 실수 있잖아. 아 하나 있다. 105쪽만 풀면 돼 정석은. 그리고 5단원 실수는 그냥 문제 안 풀리고 갈 거야. 풀 필요 없어. 설명만 들으면 돼.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합시다. 선생님이 영상을 오늘 수업한 거 촬영한 거 올릴 거거든? 그거 올리고, 예전에 촬영해놨던 수체계에 대한 영상들을 쭉 정리하고 있거든? 그거 하나 같이 올려줄게. 그러면 주말에 그거 2개 보고 105쪽만 문제 풀어서 와. 내 숙제는 그게 다야. 그리고 영상 본 것들 중에서 다음 시간에 오면은 선생님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싶은 것들 있지? 그거 한 번 더 질문하면서 체크하고 그러고 합시다. 확인? 아니면 수업할까? 다음 시간에? 그냥? 네, 아니,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 한번 보고 잘 모르겠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고 아니면 굳이 시간 쓰지 않아도 되는 파트라서 거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정리한 게 이제 복소수 단원이 끝난 거거든요. 복소수 단원까지 다 끝났는데 이 복소수라는 단원에서 아씨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러면 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뭔데요? 복소수를 배우고 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문제들 중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하나가 등장하거든? 오늘 그것까지만 풀고 마무리할까? 네. 그래? 그것까지만 하자 그러면. 자, 이렇게 써줄게. x 플러스 1의 10제곱이야. 정리하면요. a10의 x의 10제곱 플러스 a9의 x의 19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8에 X에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러면은 너 못 풀어. 내가 미쳤지. 이걸 이렇게 써놓고 했더니. 안 돼.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10제곱 빼기 1이거든. 이 식은 X-1에다가요. 아씨, 이렇게 막 해? 이래도 못 풀 텐데.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하자. 대신 계산을 좀 줄여볼까?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부터 좀 복잡한 얘기. 그냥 계산을 안 하면 돼.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가자. X 플러스 1의 10제곱으로 그냥 가자. A10에 X의 10제곱 플러스 A9에 X의 9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A0까지 나올 거야. 네. 본 적 있지? 네. 여기서 우리 찾았던 게 첫 번째. A0부터 시작해서 다 더하는 거 하나 찾았었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았던 게 짝수나 홀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찾았던 거. 네. 했었지? 기억나요,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자, 잘 봐.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다 찾는 거였지? 얘는 두 칸씩 건너뛰었지? 네. 몇 칸씩? 아이를 넣는 거예요. 이거 찾으라고 시킬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맞아. 이때 i가 들어가.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냥 우리 약속을 하나 하자.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전개하기는 힘드니까 i 플러스 1에 10제곱으로 나와 있는 거였지? 네. 이제 우리 i 대입하면 이거 되잖아? 네.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7 플러스 i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자. 대충.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1에 아니지 마이너스 i에 플러스 1을 10제곱한 거였지?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5 마이너스 i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그냥 대충. 네. 확인돼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요거 그냥 한번 계산하면서 마무리 정리 좀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얘를 찾고 싶으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먼저 찾아야 돼. 왜냐면 4개씩 건너뛰었지. 이 말인 즉슨 여기 있는 애를 보면 이게 원래 A4, A6, A8, A10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추가로 이걸 찾는 거야. A10 그대로 냅두고 마이너스 A8 플러스 A6 마이너스 A4 플러스 A2 마이너스 A0 뭐 이렇게 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이것만 남기지 않을까? 그지? 네. 그죠? 그래야지만 얘네들끼리 연산을 해서 0, 4, 8번을 제외할 수 있으니까. 네.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 위에 걸 찾기 위해서는 x에다가 뭘 대입해? 풀마이를 대입해서 우리 계산했었지. 자, 근데 여기 지금 부호를 보면은 요 밑에 있는 식 잘 봐, 요거 지금 보면은 A0가 뭐야? 상수항이지. 상수항은 무조건 1이지. 네.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네.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식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묶어놓은 A0 마이너스 A2 플러스 A4 마이너스 A6 플러스 A8 마이너스 A10이 된다는 얘기야. 네. 자, 이때 여기만 포커스를 맞춰. A2지.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식에서 A2는 누구의 개수니? X 제곱의 개수지? 그러면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싶은 거잖아. X는 누구 들어가야 돼? 풀마 i가 들어가. 확인돼요? 네. 자, 그래서 대입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x에 i를 집어넣어 보자고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거야. i의 10제곱이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10. 네. 그 다음에 i의 9제곱이야. 아이.
i. 그러니까 플러스 a9에 i. 8제곱은요? 플러스 a8. 7제곱은요? 7제곱은 마이너스 i. 있으니까 3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6제곱은요? 마이너스 그냥 1이니까 이렇게. 5제곱은요? 그냥 i죠? 4제곱은 1이죠? 3제곱은 마이너스 i죠?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1제곱은 그냥 i죠? 이렇게 전개돼요. 확인? 뭐 나 그냥 i 무슨 숫자로 대입한 거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어. 어? 아 일단 하나를 더 보면 돼.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변함없지. 확인되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9제곱이니까 8제곱이니까 부호 반대로 바뀌잖아요. 네.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i를 4제곱해도 그대로 a8이죠?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다시 플러스 a7의 i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난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지워져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는 0, 2, 4, 6, 8을 다 더하는 걸로 나왔지?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구해놓은 꼴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a10 여기 있죠? 네. 플러스 a8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해되니 안 되니? 돼요. 이렇기 때문에 풀마 i를 대입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식을 하나 찾아낸 다음에 다시 두 개를 연산해서 얘를 찾는 거지. 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도 복소설 배우고 나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확인?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다음 시험 볼 때 그때 한 번 더 이런 문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어쨌든 켤레 복소설에 대한 얘기 했는데 집에서 천천히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합시다.